이낙연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받자며 언급한 데 대해 윤장현 시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이 광주 전남 지역에도 15,000여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공사공단이 물론 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임단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 모두가 파국만을 막자는 입장이어서 내일 구분 파업이 철회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과 함께 군공항도 전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낙연 지사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상생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광주가 이전 지역에 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전남 상생의 원칙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교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상생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릴 때 공항 문제야말로 광주의 미래의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윤 시장은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민을 위해 광주시가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와 실현 방안 마련은 광주 전남 상생협의회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협력해야만이 미래가 열린다는 데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실무 차원에서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시도 상생 발전을 말하면서 좋은 것만 가져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단 것만 우리한테 주고 군공항은 광주 시내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죠.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장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협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만큼 군공항 이전 해법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의 상생 행보와는 달리 무안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큰 틀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약 11%. MBC 신년대담에서 이낙연 지사는 광주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군공항의 전남 이전을 반대하는 건 상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어딘가는요.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그건 대해서는 민간공항과 네. 한 세트로 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묶음을 의미하는 한 세트라는 발언으로 이 지사는 무안공항을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사직 취임 7개월 만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전남도의 입장을 뒤집어버린 셈입니다. 무안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군공항 문제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사공항 반대 대치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만 구민이 한테 똘똘 뭉쳐서 군사공항 반대 저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5기 전남도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에는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다 좋은 거는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하고 나쁜 거는 다 뱉어내려고 하면은 안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안국제공항은 당초 개항과 동시에 광주공항의 민항 기능을 맡아 호남권 관문공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장의 잣대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의 반발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로 또다시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로 연기됐던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 이전. 이제 무안공항으로 국내선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낙연 지사의 군공항 돌발 발언에 전남도 공무원들조차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광주 모 초등학교 직원 54살 오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오 씨 등을 어제 대기 발령 조치한 데 이어서 이들이 피해 학생과 접촉할 수 없도록 빨리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교육감이 오늘 재차 사과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공사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청문회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광주시가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대상 기관이 14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도시공사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 공사 공단 4곳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전 직원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입찰 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전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수수. 검찰은 이들이 한 달 전에 이미 구속된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한전 직원 3명은 지난해 이곳 한전 나주지사에서 같은 시기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금품의 규모는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한전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전자입찰 과정에서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업체들이 회비를 자체적으로 모아서 억대의 비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전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의정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광주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최근 급증했다는 점도 그리고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도 의정부와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보조의 송정은 기자입니다. 13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는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 때문에 피해가 커졌습니다. 아파트는 건물 사이의 거리가 최소 6m 이상 떨어져 세워져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광주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인해봤습니다. 상업지구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1m에 불과합니다. 양손을 뻗으면 두 건물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소방차가 이제 안으로 진입 못하니까 좀 낮잖아요. 이게 그거 낮거든요. 좀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불이 나도 소방차가 건물의 특정 위치에만 댈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은 15층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이 도로가 유일합니다. 광주에는 주상복합 건물 81단지를 포함해 원룸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이 559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형태의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일단 지어진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초동 대처하고 두 번째 이제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충분히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를 하면 이번처럼 도미노 현상 같은 낮다 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부르는 것으로 확인된 도시형 생활주택. 광주시와 소방당국도 긴급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에서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여 세대 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는 20개 단지 만여 세대로 지난해 12,000여 세대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활발해져 올해 8곳에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절반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동구 지역에서 분양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단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교섭을 재개해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주에 끊겼던 본교섭을 계속 이어가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금. 사측은 임금 삭감분과 반납분을 각각 5%씩 지급하고 임금과 호봉을 새로 산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새로운 임금 체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난 2009년 워크아웃 이후 반납되거나 삭감된 15%의 임금을 되돌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취하면서
지난 8일 이후 본교섭이 끊겼지만 주말 동안 사측이 호봉 산정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금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생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제시한다면 이번 교섭을 통해서 지혜롭게 마무리 짓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노사 양측 모두 어떻게든 파국만은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협상의 긍정적인 결과도 기대됩니다. 또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까지 2차례나 협상 중재에 나선 점도 노사 양측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제시되고 광주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금호 타이어의 노사 관계가 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최근 유대회 조직위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제시했던 선수촌 사용료는 총 34억 원이며 시와 조합 측은 3개월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공제 윤두서 특별전 폐막을 앞두고 오늘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마지막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열립니다. 90일간의 전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특별전을 기획한 박혜훈 학예연구관이 윤두서의 생애와 예술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설명합니다. 윤두서 자상화와 미인도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 10만여 명을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고 오늘 18일 폐막합니다. 호반건설은 광주시청에서 광주적 저소득계층과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이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겨울 33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할 계획이지만 예년보다 저조한 규모인 29억 2천여만 원을 모금한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지원 후보가 신당 창당 흐름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광주시의회 기자회실에서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신당행을 선택한 것은 지나친 계파 싸움의 산물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경험과 연륜을 갖춘 자신이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하중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이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서구을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하중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야당과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청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당내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옛 민주당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시행 이후 광주 전남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광주전남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1조 8천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9월 말 현재 0.48%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봉선이동 한국아델륨 1차 주민들이 122만 1,000원을, 월산동 은석치과에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